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부모님들이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 아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의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님들이 많이 지치고 어렵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피터팬 증후군, 또 사회적으로는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정과 퇴행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정은 뭐예요?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매달 매달 벌어들이는 돈과 매달 매달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벌어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개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즐겁고 재밌는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게 돈을 벌고, 아무리 어렵게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도 이 친구들은 그런 거는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오늘 즐거운 거,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보고, 뭐 시켜 먹고 싶으면 배달의 민족에다 뭐 시켜 먹고, 뭐 이러는 거죠. 아이들처럼요. 마치 5살, 6살, 조금 더 자라봐야 중학교 정도 아이 수준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퇴행도 있습니다. 퇴행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어떤 무엇인가가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아가 발전하고 자아상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기대한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더 바보짓을 하거나 더 어리광을 부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오히려 더 유아틱하고 유치한 행동을 함으로써 욕을 한번 먹더라도 어때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 부정과 퇴행, 그 다음에 회피, 이 세 가지 정도가 방어 기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책임감은 없고 이상은 높고, 그 다음에 실행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전무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 피터팬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옆에 자가진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이 그렇다면 조금 반성하시고요. 아니면 내 아들, 딸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피터팬 증후군은 1983년에 미국 임상심리학자 카일리에 의해서 처음 명명됐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경제 침체, 그 다음에 여건이 신장되면서 젊은 남자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이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에게 더 오랫동안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 나타났죠. 그것을 심리학자 카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일본도 그랬고요.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죠. 취업이 어렵죠. 경기는 침체돼 있죠. 연애, 결혼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성인으로서 자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계속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어떤 그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 작은 성취라도 계속 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것이 이제 어떤 자아의 객관성이라든지, 그죠?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결국 자립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건데, 이 부모님들이 과잉보호를 했을 경우에 이 실패와 좌절이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죠. 그죠? 아, 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이 그냥 드라마나 영화, 동화 같아요. 그렇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인한 어른, 독립할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유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경제 불황이라는 사회적 원인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선호도, 그러니까 대기업, 그다음에 그럴듯한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취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과잉보호, 그다음에 또 하나 부모 세대의 어떤 경제적 여유가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캥거루족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내가 독립을 한다면 8평짜리 원룸이 최선이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8시간, 10시간가량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이는 부모님의 40평대 집에 산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밥도 준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적당히 뭐 공부하는 척, 뭐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결혼도 늦어지는 이유도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은 더 넓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꽤 괜찮은 지역에서 사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한다, 결혼으로 뭐 독립한다, 그러면 지역도 조금 외진 지역일 수 있고 아파트 평수도 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조건, 환경도 많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담 사례에 이런 분들 계세요.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잠깐씩 보니까요, 주말에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를 했죠. 그럼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많이 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귀엽고, 예, 내 자식은 혼내도 내 자식의 자식은 잘 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운 거죠. 그리고 주말에 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양쪽이 다 맞벌이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현금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외식과 쇼핑, 어떤 뭐 여행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독립을 할 생각을 못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아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제 퇴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집안에 이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다 그냥 무기력하고 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 미래가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답답해 하시면서 상담을 의뢰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자, 증상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정하는 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감정을 자기만의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위로하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마치 피터팬이 네버랜드를 이야기하듯이 네버랜드에서 정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위험하죠. 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없고 현실감은 없는데 이상은 높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계속 과장된 액션들을 하게 됩니다.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물론 뭐 코인으로 몇 천억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정도로의 운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내가 뭐 돈을 모아서 무엇인가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눈치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방어로 호언장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일단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어떤 그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 그 문제가 되는 그 대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탓을 하게 됩니다.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있죠? 아주 전형적인 거죠. 또 자기 탓은 없습니다. 다 남 탓이에요. 그 남 탓도 자기를 받아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오만 짜증과 비난과 탓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나이 50이 돼도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결혼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변변한 직장 갖지 않고 부모님 또는 뭐 형, 누나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미션들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무엇인가를 혼자 쓰고 그 다음에 뭔가 혼자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무엇인가 하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오히려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한테요. 부모님이 만약에 자식한테 너 이제 독립이야 라고 하면 반대로 그 자식이 부모를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천천히 작은 것부터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교육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해본다. 그래서 조그만 산을 올라갔다. 그럼 그것도 성취감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자격증을 좀 도전시킨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땄다. 그럼 또 성취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확 내밀면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독립을 한 친구들 중에는 강박증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다 잘해야 된다, 혼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져서 강박 증세를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들한테 그 남 탓을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남 얘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인을 흐려놓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대화법은 철저히 중간중간에 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스스로 선택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행동하고 너 스스로 행동한 것에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야. 여기서 남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은연중에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으면 세상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또 내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런 것들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남 이야기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신세 한탄, 그러면서 내가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을 대화에서 적당히 커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서서히 독립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자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자유도 있고, 자유가 있고, 또 성공도 있고, 그리고 행복, 궁극적인 행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부모님한테, 형, 누나한테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진정으로 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결정하고, 홀로 행하고, 홀로 책임지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유로움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되고 성공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유도, 성공도, 행복도요. 그래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을 해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사회적으로 눈높이가 올라가서 작은 성취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 한 발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터팬 증후군, 일명 캥거루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